네, 반갑습니다. 3일 자연건강TV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병에 안 걸리려면 두 가지 조건은 꼭 갖춰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을 첫 번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3일 자연건강TV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면역력, 자연 치유력, 그 자연 치유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나아가서 스스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저희가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병에 안 걸리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의 응원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저희를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벌써 2019년이니까 벌써 4,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시대는 지금 이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많이 고생들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에도 유행하는 독감도 많이 번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팬데믹 시대에도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 바이러스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을 또 이렇게 유지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지금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면역력이죠. 면역력. 그 면역력이 잘 갖춰져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수월하게 이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고 지금도 잘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힘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면역력을 일반적인 정의,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력이란 인체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체나 유해물질에 대항하여 자체적으로 방어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능력, 방어하는 능력, 그 능력을 면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생명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면역력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면역력이 세냐 약하냐 그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은 다양한 생리적, 생화학적인 과정,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면역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을 때 면역력이 약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면역력을 갖추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조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면역력을 결국은 병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건 면역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체온과 산소입니다. 이게 체온이 엄청 중요합니다. 체온이. 면역력에서는 체온이 떨어지면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체온이 1도 떨어질수록 암 발생률은 몇 프로 높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하고 그 산소도 우리 몸에서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건에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런
외부의 그런 유해 물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면역력이 약화되는 거는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피가 안 통하죠. 피가 잘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또 특히 그 영양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과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부조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영양이 이제 이렇게 좀 과하다 보니까 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탁해졌고, 그다음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이 이렇게 몸이 이 냉각이 되면 피의 흐름이 이렇게 약해지죠. 피의 흐름이 이렇게 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왜 잘 안 도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결국 뭐냐면 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 그래서 그 긴장이 이렇게 몸을 딱 긴장하면 당연히 혈관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피가 잘 흐르지 않고, 피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몸이 따뜻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피만 흐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우리가 저희 3일 자연건강연구소에서는 이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기혈순환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긴장은 그럼 왜 긴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결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긴장이 과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쁜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했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이제 이 활동력도 강화되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창조하는 그런 힘, 그러니까 어떤 생산력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하면 딱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을 막 키워주면 우리의 몸이 활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주 우리에게 아주 공포로 다가오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코티졸입니다. 코르티졸, 코티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코티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든지 불안, 우울성 두통, 신경장애, 소화장애, 혈당 상승, 고혈압, 심장질환, 이러한 질환들은 말 그대로 현대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질환의 유형들이죠. 과거의 질병과 지금의 질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 먹어서 병이었죠. 가난해서. 근데 지금은 잘 먹는데, 잘 먹고, 그런데 병이 많이 생겨요. 그건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가 사실은 면역력의 핵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이 탁해지면요. 혈액이 탁해지면 이 혈류가 이렇게 잘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혈이 또 탁하기 때문에 혈류에 저하가 되는데, 여기서 보듯이 뭐 선발저림, 만성 피로, 탈모 현상, 수족 냉증, 면역력 저하, 성인병, 고혈압, 발기력 저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이런 혈류가 저하가 되니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이냐라고 하는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일단은 몸을 혈류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하는 기능, 이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자, 이 혈액이 하는 그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죠. 한번 잘 보십시오. 혈액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운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절. 세 가지 기능, 운반, 보호, 조절 기능. 이게 혈액이 하는 기능인데요. 자, 운반 기능을 보시면 영양분, 호르몬,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피가 결국 이 몸 곳곳으로 산소를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노폐물이 바로 이산화탄소죠. 이것을 또 싣고 와서 폐에다가 주고 폐에서 밖으로 배출하는 게 결국은 이 운반 기능의 가장 핵심이고요. 또 영양분이 고르게 온몸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운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영양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이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그 능력을 해주는 이 자율신경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보호 기능, 그래서 혈액 응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치고 피가 나면 그 지혈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이 보호 기능인데요. 혈액 응고, 혈장. 그 다음에 식균 작용.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그걸 먹어치우고 하면서 외부에 안 좋은 그러한 세력들을 대처해야 되는 혈액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보호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조절 기능도 되게 중요하죠. 체온 조절. 이게 피가 흐르지 않으면 결국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체온이 떨어지는 건 냉각이 된다는 거고, 냉각이 되는 거는 활동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물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해보면요. 물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 이게 수증기가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 물이고, 물이 좀 더 온도가 떨어지면 얼음이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장 활동성이 왕성한 것이 기체죠. 기체, 수증기, 그리고 그 다음이 물이고 그 다음에 얼음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얼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외부에 뭔가 침이 오더라도 이게 뭔가 몸에서 빨리빨리 체크하고 대응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pH 농도 조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pH. 그러니까 산성, 알칼리성의 농도. 그 조절이 되게 중요하죠. 이 코르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는 상황.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젖산이 많이 분비가 되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피로 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성화되는 거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결국은 산성화되는 거예요. 몸을 산화시킨다는. 산화된다라는 건 뭐죠? 이 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철로 본다면 쇠로 보면 녹이 스는 거잖아요. 녹이 슬어. 이 혈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근육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장 기능도 그렇고, 내장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근골, 이 뼈들도 마찬가지로. 몸의 모든 조직이 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스러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화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과정으로 보면, 결국은, 이렇게 노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낡아가는 거예요. 낡아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혈관이, 이 산화가 되게 되면, 수도관이 이렇게 녹이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관에 녹이 슬게 되면, 막, 수압이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면 그냥 수도관이 구멍이 빵빵 나죠.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그 심장 질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심근경색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뭐 동맥경, 그 다음에 그 뇌출혈 이런 것, 중풍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혈관이 산화되면서 혈압에 이걸 당해내지 못하면서 혈관이 이렇게 뚫리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녹이 슬면 그 혈관 안쪽에 슬러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피떡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구멍을 꽉 막아버리면 그 부분의 그 구멍은 이제 거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뒤쪽에 있는 혈관들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기능이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치매 같은 것도 하나의 그런 이 현상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냥 혈관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pH 농도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알카리성, 이 pH, 그러니까 이 pH 농도를 자꾸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과로를 줄이고,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조절도 잘 해야 되겠죠. 너무 산성화되어 있는 음식들. 현대인들의 먹는 그 어떤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우리가 이 면역력을 키우고 뭐 스트레스를 뭐 이 관리하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병원의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이 생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이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 있죠.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내가 건강 친화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으로 자꾸 만들어 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3일 자연건강 TV에서도 뭔가 이렇게 어떤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켜서 건강히 살자라고 하는 게 저희 3일 자연건강 TV가 연구소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에너지가 약하거나 에너지가 이제 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피는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요. 피가 그냥 피가 있다고 해서 도는 게 아닙니다. 피가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수압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 압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빵빵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압이 약하면 저 높은 데까지는 잘 못 가지 않습니까? 높은 데는 수도가 잘 안 나오고, 아니면 찔끔찔끔 나오다 말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이렇게 말단까지 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압이 약하면. 그게 이제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체계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 생성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의학에서 얘기하는 근육, 해당계 근육과 미토콘드리아계 근육,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계 근육, 해당이라는 건 해는 이렇게 풀어낸다, 그렇죠? 분해한다 이런 뜻이죠. 당은 우리가 이 포도당, 이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로 쓰는 근육, 이게 해당계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계 근육은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근육. 이게 미토콘드리아계 근육,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또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근, 지근 그래요. 이게 해당계 근육은 속근이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근육은 지근. 속은 빠르다는 뜻이고, 지는 은근한, 지속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당계 근육은 빠르게 뭔가 어떤 이 운동의 속도가 빠르고 강력하게 할 때, 그때 쓰는 게 속근이고요. 지근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듯이 꾸준히 힘을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써야 하는 근육들. 그냥 지구력이 필요한 그런 근육들. 이 근육이 지근입니다, 지근. 그리고, 색깔로 보면 이제 백근, 적근 합니다. 그래서 속근은 백근. 거기에 헤모글로빈이 없어요, 백근은.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적근은 미토콘드리아계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한 근육이거든요. 사실 미토콘드리아계 근육이죠.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 적근은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고 이거는 하얗게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근육 중에서 백근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 승모근하고 앞에 이 복직근, 그 다음에 이 대퇴직근, 이런 게 대표적인 속근인데요. 예, 이 근육들은 아주 예를 들어서 100m를 그냥 전속력으로 달린다. 이럴 때 쓰는 근육이 백근입니다. 그리고 적근은 지구력이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근육이 적근입니다. 적근. 그리고 이 백근은 이 해당계 근육 있잖아요. 이 포도당을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쓰면요. 이 포도당을 연소하는 거 아닙니까? 태워서 쓰는 거예요. 그럼 태워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태우면 뭐가 생겨요? 재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태우면. 그렇듯이, 해당계 근육을 쓰면은 결국은 만들어지는 게 그 노폐물이 나와요. 태우고 나면, 태우고 남은 그런 재같이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젖산이죠, 젖산. 젖산은 피로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속근은 이게 한번 이게 썼잖아요? 쓰면 바로 뭐 해줘야 되냐면 젖산이 이렇게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쉬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줄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결국 달리고 난 다음에는 꼭 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 운동 이런 거,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이런 속근을 많이 쓰죠. 그래서 계속 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어줘야 되죠. 그러나 이 미토콘드리아의 근육은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당을 이렇게 태워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산소를 씁니다. 여기 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그래서 해당계 근육의 원료는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이 해당계 근육을 쓰려면 잘 먹어야 되겠죠. 영양 섭취가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의 근육의 에너지는 영양소도 써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쓰고 지방, 단백질도 쓰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산소와 햇빛이에요. 산소가 없으면 이 근육은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는 이 해당계 근육을 쓸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해당계 근육을 굳이 많이 쓸 일이 많이 없죠. 주로 쓰는 근육이 미토콘드리아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은 중요한 게 이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이 산소를 어떻게 잘 받아들일 거냐, 그 다음에 이 햇빛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산소를 받아들이려면 호흡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 호흡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성장소는 세포 안에, 세포 공간이 있죠. 세포질,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차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이것을 미토콘드리아에 보내죠. 그래서 여기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이렇게 가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에너지의 양은요 똑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양으로 보더라면 이 해당계 근육의 에너지는 이 미토콘드리아 근육에 비해서 월등하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그건 이제 에너지를 우리 AT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ATP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똑같은 원료 양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36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책에서 이제 배우면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 효율성이 높죠. 이 호흡이나 이런 걸 잘 못하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에너지 양 적다, 많다, 쓰임, 순발력과 분열, 백근, 피부, 정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해당계 근육의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력, 성숙, 접근, 뇌, 심장, 간, 난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 미토콘드리아의 근육의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면 이런 쪽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뇌 기능도 떨어지고 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라든지 심장,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 난자라고 하는 건 여성의 임신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고 남자는 이 정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 해당계 근육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해당계 근육의 에너지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현기성의 에너지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근육의 에너지는 호기성.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근육의 에너지가 호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엄청 중요하죠. 산소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체온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엄청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하려면 이 해당계 근육은 충분하고 고른 영양 섭취,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근육은 영양 섭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깊고 고른 호흡,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호흡이 잘 돼야 돼요. 호흡이 엄청 중요합니다. 호흡이.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깊다 얕다라고 하는 건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 몸의 자세가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되면 호흡이 잘 안 돼요.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냥 자세라는 건 뭐죠? 습관이죠.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만 잘 들여도요, 몸은 그냥 스스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죠. 여기 이제 세포고, 세포 안의 공간은 세포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벌레같이 생긴 거,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영양소가 여기서 1차적으로 해당계에서 분해를 하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산소를 같이 이제 받아들여서 36 ATP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엄청 중요하다. 산소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제가 연구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잘 좀 이렇게 뭐 도표가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그래서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 분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코티졸, 아드레날린, 얘는 아까 해당계 근육이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속근. 주로 이제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태도가 스트레스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가 바스락 소리가 났어. 그러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뭐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 그 소리가 판명될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나를 해치는 그런 정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차하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고,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겠지. 이게 공격 도피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막 서로 남북한이 막 대립되고 했을 때 막 비상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군인들은 잠도 못 자고 완전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스트레스의 상태죠. 그러니까 계속 몸을 계속 이렇게 이 근골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에너지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젖살이 아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피로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누적되는 거죠. 피로가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제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죠.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당도 이제 몸이 이렇게 긴장하게 되면 혈류가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영양소가 이제 많이 흐르고 체온이 떨어지죠. 혈관이 수축하고 젖산 분비가 되고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산성화되고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요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방어에 성공했으면 그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비상 상황이 풀어졌어요. 이제 해제됐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군장을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들도. 그리고 편하게 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대인들에겐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계속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사회 자체가 자꾸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어떤 우리가 마인드라 그럴까요? 그런 게, 욕망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건 생활 습관과 관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욕망이 지속돼요. 이게 어차피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 재화는 이렇게 한정이 있는데 원하는 욕망은 커요. 그러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긴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스트레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젊은 날에 열심히 그냥 돈 벌고 싸우고 해가지고 많이 이루어 놨는데 나중에 남는 건 뭐예요? 그냥 건강 문제만 남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막 건강의 문제가 이제 오고 하죠. 자, 이렇게 살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이걸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암, 고혈압, 혈관질환, 등등. 이게 결국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인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혈관성 질환이라든지 등등,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반면에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방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완을 통해서 긍정 마인드, 특히 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욕심을 끊어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어차피 먹고 살고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긍정 마인드, 절제할 수 있는 마인드. 이렇게 됐을 때 편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교감신경이지만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아세틸콜린, 인슐린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뭔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세틸콜린이나 인슐린 분비가 되면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근육 시스템이 되면서 결국은 이 젖산까지 에너지 하잖아요. 피로도 이제 해소가 되고 지구력 안정감, 행복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게 돼요. 체온이 상승되고 암이 예방되고 면역력이 상승하고 건강한 삶. 벌써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세계 인구에 있잖아요. 세계 인구의 98%를 알고 있습니다. 96인가 98인가 이렇게 되는데 세계 인구의 98%는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세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98%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2%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98%는 엄청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2%는 코로나 시대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다. 그 차이는 결국 뭐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요거죠, 요거.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98%에 속할 거냐, 2%에 속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이렇게 봐두셨다가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이 트레이닝하고 하다 보면 좀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기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체온과 산소를 얻느냐가 중요하죠. 지식은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지식은 유튜브 들어가면 엄청나게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내용이 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저희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국학기공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국학기공의 수련을 저희는 지금 거의 30년 돼 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체온과 산소를 얻는 방법에 대한 확실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의 가장 핵심은 자세입니다. 자세. 바른 자세. 그래서 바른 자세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체온과 산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자세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혈순환이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른 자세의 가장 핵심은요, 상허하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상허하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토콘드리아의 근육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어깨에 긴장을 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해보시고요. 어깨 긴장을 살짝 하시고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어보세요. 쭉 들이쉬어보면 네, 답답하죠. 가슴까지밖에 호흡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어깨 힘을 툭 빼고요. 그리고 앉아 계시면 발끝을 지그시 살짝만 눌러보시고요. 어깨 힘을 툭 빼고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요. 숨을 한번 들이쉬어봅니다. 코로. 쭉 들이쉬면 네, 아랫배가 볼록하죠. 아랫배까지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산소는 폐까지 들어가겠지만 에너지는 어디까지? 아랫배까지 쭉 들어가는 거지. 기가. 네, 내쉬고. 그러면 산소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아랫배까지 들어가는 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깨에 상체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가슴까지 못 가니까 이건 30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100개의 에너지를 온전히 쓰는데 누구는 30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평생.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평생 호흡을 하는데 이게 어깨에 긴장이 돼 있으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아까 산화가 되잖아요.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의 내구성도 떨어지는 거죠.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수명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깨힘을 탁 빼는 게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리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스트레스를 요구해요. 근데 거기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받되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허하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상체는 편안해야 돼요. 허공처럼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체는 단단하게, 아주 묵직하게. 그래서 이 안정감 있게 하체가 딱 받쳐주고 상체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하체는 달달달달, 이 약해. 그리고 어깨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분수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그러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이 활동성도 잘 안 되고요. 호흡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게중심을 어디로? 발바닥 아래로 낮추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몸이 더워지고 호흡이 잘 되는 거를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바른 자세 중에 하나가 척추가 바르게 돼야 돼요. 척추가.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척추가 이렇게 휘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손을 아래로 탁 내려놓으시고요. 왼쪽으로 살짝만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기울여 보면 척추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러면 왼쪽은 긴장이 되죠. 오른쪽은 이렇게 허하고요. 그죠? 그럼 왼쪽은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왼쪽에는 위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위장이 한참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여기 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장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분은 간이 좀 약하고 간이 많이 이렇게 좀 기능이 떨어지고 이쪽은 이렇게 되면
위장의 기능이 좀 떨어질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려든지 안 된다든지. 그래서 바른 자세. 그 다음에 호흡과 관련해서는 앞뒤가 중요합니다. 앞뒤. 예를 들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이 아랫배심을 쫙 좀 이렇게 가슴이 쫙 펴져요. 그렇죠? 척추도 똑바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배심이 떨어져요. 아랫배심이 빠지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등이 툭 굽어졌죠. 그럼 호흡을 해보세요. 호흡.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마찬가지로 가슴으로밖에 호흡이 안 됩니다. 근데 자, 아랫배를 빵빵하게 하고 하면 가슴이 쫙 펴지죠. 이 가슴이 어깨도 편안하게. 어깨에 힘 뚝 빼고 발가락에 힘을 아랫배 힘이 딱 들어가면 어깨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숨을 쉬어보면 아랫배까지 쑥 들어가죠. 예. 이게 산소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상허하실. 그 다음에 척추를 똑바로. 가슴을 활짝 펴고 아랫배 힘을 주고 아랫배 힘을 주고 가슴을 긴장되지 않게 편안하게 펴는 거.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만 제대로 되더라도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명상의 자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하단전에 이렇게 아랫배 단전에 에너지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호흡이 깊어지려면 결국은 상체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척추를 바르게 한다. 어떻게 해요? 이따가 다음 편에 이제 그 트레이닝 편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컨텐츠는요, 1편은 이론, 그 다음에 2편은 실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계속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거리들, 그런 것들을, 앞에서는 원리나 이론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트레이닝법을 전달할 겁니다. 트레이닝법의 핵심적인 컨텐츠는 국학기공입니다. 국학기공. 그래서 우리가 국학기공은 대한체육회 소속의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바른 자세에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중력선과 무게중심의 에너지 응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중력선을 지키는 거, 중력선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력선은 결국 이 물건이 이렇게 오면 뚝 떨어지면 이게 딴 데로 흐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대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무게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라인을 중력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몸에서도 이 육체의 무게가 아래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력선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요, 무릎 같은 거 있죠? 무릎에 이렇게 상체 무게가 딱 걸리게 되면 무릎이 무리가 가죠. 또 발목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감이 어디에? 우리 몸의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거기가 어디냐면 이 하단전입니다. 단전. 그래서 단전의 모든 무게중심이 딱 모일 수 있게. 이 얘기는 위에서 얘기하는 상하실 척추 바르게 하는 거, 이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선을 딱 맞춰주면 저절로 이 무게감이 어디에? 아랫배 하단전에 모이게 돼요.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에너지 밀도가 커져요. 에너지 밀도가 커지게 되면 열이 나요. 열이 나면 그 이제 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이 내부 온도라고 합니다. 내부 온도. 요즘 의사들이 내부 온도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자연의 에너지가 내 몸의 단전에 이렇게 응축이 되면서 거기서 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열이 사지로 쫙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면서 기혈순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영양, 우리가 아까 운반, 방어, 그죠? 혈액의 세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몸은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 이제 강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체온입니다. 체온.
근데 체온을 얻으려면 결국 내부 온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단전에 중력의 모든 무게중심이 하단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내 몸에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이걸 생체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체, 생체 에너지. 그러면서 나는 이제 움직이고 싶어지게 되니까 내가 뭐 자유롭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루어지는 게 있겠죠. 이루어지는 게 있으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사는 게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랫배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 뭐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결국 뭐예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게 없으니 이루어지는 것도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나 보다. 그리고 나는 원래 이렇게 못난 놈이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단전의 힘이 세지면서 뭔가 액션을 했더니 이루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단전의 에너지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구를 가지고 보면요, 지구 중심이 뜨겁잖아요. 지구 중심이, 그렇죠? 뜨거운데 뜨거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뭔가 어떤 물질이 태워져 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구 중심에서 계속 에너지를 끌어당기잖아요. 저희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중심의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서 밀도가 커지고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열이 지구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좋은 그러한 이 행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내부 온도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부 온도보다 외부의 기온이 더 세.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밖에서 들어오는 찬 기운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 몸이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약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기운이 더 세면 찬 기운이 나를 이렇게 침범을 하죠. 그럼 나는 냉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감기죠. 감기라는 거는 감염 냉기의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이 내부 온도를 높여서 찬 기운이 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게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는 한사라고 해요. 한사. 찰한자, 사악할 사자. 그래서 사기가 침범을 하게 되면 병이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막 몸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추우면 막 달달 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있다가 눈밭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안에가 따뜻하기 때문에 시원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중심축이 요 단전입니다. 하단전. 여기에 에너지가 딱 모여야 돼요. 요 안에. 이 내 몸의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는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어깨에 에너지가 몰린다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무릎, 발목에 이 에너지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이게 다 긴장되어 있는 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고관절, 무릎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힘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막 무릎도 많이 고장나고 고관절 많이 고장나고 발목도 많이 약하고 요즘에 한 50대만 되더라도요 막 무릎에 대한 문제 많이 생기죠. 고관절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 힘의 분산이 지금 단전에 있지 않고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체온과 산소를 얻는 국학기원 기체죠. 그래서 6가지 6단계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서는 자세부터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육관절, 이 관절, 우리 몸의 관절을 이완해서 그 어깨에, 아까 말씀드린 어깨에 긴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어디로? 이 단전에 모으는 그런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게감이 발바닥으로 쭉 내려가면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를 단전으로 쭉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지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이거 해봐야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허황된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전을 좀 더 강화시켜줘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을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 아래, 이 복부에 있는 장기들을 이렇게 이제 운동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 하단전에 에너지가 잘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동작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하다 보면 이제 뭐 안 했던 동작이라 뭐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수련법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화하면 아주 좋습니다. 뭐 따라 하시는 거는 이제 자유시지만 믿고 이제 하시다 보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면요, 이런 느낌입니다. 쩌릿쩌릿한 에너지의 느낌. 에너지는 우리가 전기 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찌릿찌릿하고 하는 느낌. 그 느낌들이 이제 손끝, 발끝에서 이제 일어나요. 쩌릿쩌릿한 에너지 느낌. 또 이제 이제 이 단전에 이제 열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사우나에서 눈밭에 굴를 때처럼 시원한 느낌. 안은 변화 따뜻한데 바깥은 시원한 느낌 이렇게 들어요. 우리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죠. 따뜻한 에너지와 시원한 에너지. 화기와 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에는 화기가 감돌고, 그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수기가 흐르면서 시원하고 그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호하실 자세를 통해서 하체가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돼야 내가 활동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상체가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 요게 생겨야 결국은 사는 맛이 생겨요. 다 만사 귀찮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막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뭐 할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분이 생산적인 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재미있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하고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여태까지 제가 30년간의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진짜 모든 우리 이 세계의 분들이 98%가 2%에 속할 수 있는, 그럼 100%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100%의 그런 그 면역력을 갖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모두가 자신감이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꿈을 가지고 저희도 성심성의껏 연구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그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